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합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군사훈련 등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파행 사태와 관련해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조사를 통해 예산 편성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포함됐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냈던 교육부 사무관이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학교와 교육청 등을 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어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재해 대비용 경보기 400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다 전력회사가 송전 차단을 하지 않아 불길을 더 키웠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정상 오찬을 진행하고 한일 양자회담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골격을 제도화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서 정상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받고 명단 결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전북도가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한 기존의 새만금 부지가 아닌 갯벌을 부지로 내세웠다며 뻘밭 개최가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개발 완료 예정이던 잼버리 행사장 부지가 2019년 말에도 12% 정도밖에 매립되지 않는 등 준비 부실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난 2021년 매립지가 매년 2cm에서 최대 1m 37cm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가 추진될 거란 전망에 대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2주 동안의 여름 휴가기를 끝내고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주 동안의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국회. 시작부터 잼버리 파행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집행한 전라북도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소관 상임위에서 파행의 책임 주체와 국정조사를 둘러싼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합니다. 또 다른 일가는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언론 탄압, 자녀 학폭 의혹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장 증인 채택 합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증인 채택을 하려면 좀 5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당 간사 간에 증인 채택 문제는 추가로 좀 논의하십시오. 지금 저게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과정을 두고 오는 25일 국방위에서도 여야가 맞붙게 됩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동 수사에 대한 것을 간섭한 꼴이 되기 때문에 국방위 차원 또는 법사위 차원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여야 이견이 뚜렷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지도 관심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8월 국회에서 수해복구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 날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 일정과 표결 등을 두고 정치권은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습니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는 어제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측에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왕의 DNA를 언급한 해당 표현이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며 담임교사와 소통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메일로 전달해 새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며 미처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거듭 압박했다는 건데 일반 학부모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이른바 왕의 DNA 편지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새 담임교사에게 보낸 겁니다. 전임 담임교사는 지난해 말 A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A씨는 전 담임교사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두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사의 직위 해제와 감사를 교육청 장학사에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장학사도 A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을 동원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학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장과 교감에게 언론에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매일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자녀와 같은 반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보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학대 신고 한 달 만에 직위 해제된 해당 교사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반년 넘게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들만 피해를 봤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A씨의 학부모 갑질을 이미 알고도 구두 경고에 그쳐 빈축을 샀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 직원의 도 넘은 갑질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망에 이어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명장, 초등교사의 임함. 재작년 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옆반의 다른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같은 해 같은 학교에서 2명의 젊은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선생님 모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지만 당시 학교 측은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와 심장마비로 보고했습니다. 재작년에 2건이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철저히 학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교사의 죽음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희초 교사의 죽음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평소 일기장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과도한 업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겁니다.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추모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들이 하나둘 공개됐고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주세요, 선생님. 기간제 교사나 특수교사가 처한 현실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협박이나 인격 모독 등 상식 밖의 학부모 민원 사례가 공개됐는데 교사 10명 중 7명은 이런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숨진 교사들에 대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는 아동학대 처벌을 면하는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현실에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찜통 비행기를 탔다가 환자가 속출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4일 하이에어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을 해소했다던 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외부에서 에어컨을 공급해주는 차량 일부가 고장으로 일주일째 가동을 멈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부산항공청은 하이에어에 이동식 에어컨 장비를 구비하고 매일 비행 전 에어컨 성능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라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청주로 향하는 에어로케이 비행기가 6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로케이 RF614편은 기체 결함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승객 140여 명은 대체항공편을 타고 새벽 3시 20분쯤 청주로 출발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서는 공식 일정을 마친 독일 잼버리 대원이 숙박업소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골목에 서 있는 소방차, 바로 앞 건물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대구 침산동의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당시 노래방은 영업 전이었지만 위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건물 2층 파티룸에 있던 손님 4명과 4층에 살던 부부가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준비하던 도중 노래방 기계에서 불이 붙었다는 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시꺼멓게 타버린 집.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만 잔뜩 쌓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명이 급하게 몸을 피했는데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던 5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 고양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어젯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조형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잼버리에 참가했던 독일 대원이 숙박하던 모텔 주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텔 주인은 다른 대원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외출해 해당 대원에게 대신 꺼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독일인 대원으로부터 주인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는 한편 모텔에 머물고 있던 독일인 대원들을 다른 숙박업소로 이동시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25,760원으로 한 달 전 9,880원보다 160.7% 올랐습니다. 1년 전 19,096원과 비교하면 34.9%가 비쌉니다. 무 도매 가격은 20kg에 29,320원으로 한 달 전 12,900원보다 127.3% 올랐고 1년 전 27,628원보다 6.1% 상승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지는 여의도 면적 5.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지난 10일 기준 1조 2,379억 원입니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습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돈을 빌린 사람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줄어들고 월 상환액이 줄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아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지정된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운송업체가 배송 업무를 쉬지만 쿠팡은 배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쿠팡 택배기사들은 이날뿐 아니라 휴가를 썼다간 사실상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다며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쿠팡 기사 강민욱 씨가 쉬지 않고 택배를 나릅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95%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일하는 구역을 빼서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택배기사에게는 그게 곧 해고입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은 단 하루.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통에 짐이 빠지는데도 휴가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일종의 개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보니 연차가 따로 없는 탓입니다. 물론 일당을 포기하면 쉴 수 있겠지만 배정된 물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담당 구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시민들이 밖에 비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비 오는 줄 알았다고. 휴가 간 동안 대신 물량을 소화해줄 대체기사는 강 씨가 일하는 곳처럼 영세한 대리점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쿠팡의 특수고용직 신분 택배기사 40%가량이 올해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 씨처럼 한 번 쉬었다가 담당 구역이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홈페이지에 대리점마다 대체 인력을 두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택배기사들은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다고 내세웁니다. 취재진이 이런 홍보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쿠팡 측은 대체기사 투입은 대리점의 사정이라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또 대리점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배송 물량을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에 따라 기사가 구역에서 배제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판매 상품 매입과 배송을 직접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택배사와는 다르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 택배 없는 날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와 위례 대장동 의혹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가 배제된 데다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졌고 100%였던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비율도 10%로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 결과 시행사인 성남 R&D PFV에 분양이익 3천여억 원이 돌아갔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석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로비한 결과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이 충분히 확인됐고 범행 동기도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요구한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중도에 빠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어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용도 변경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대표는 또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함께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속도와 관련해 이 대표 소환 시점, 최근 파행을 거듭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시기를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된 데 대해 진실을 숨기려는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장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 지휘부를 보호하려고 나라의 근간인 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다면서 민주당이 진실을 감추려고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황과 추측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이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수정돼 밑에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또 향후 국민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 수사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0명을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됐는데 화재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난 9일,
마침 라하이나 상공을 지나던 헬기에서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한 탑승자는 믿기지 않는 듯 탄식을 쏟아냅니다. Oh my gosh, look at the harbor. Oh my gosh.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던 주민은 몸서리치던 순간을 또렷이 떠올립니다. It's dark, it's 4 o'clock in the afternoon, it looked like midnight. And there's embers just flying at you, people were getting hit with, the cars sound like bombs going off. And I was just freaking out. 진화 작업은 닷새를 넘겼지만 불길이 다시 확산할 위험도 여전한 상황. 일각에선 나무 뿌리들이 땅 속에서 타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희생자는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습니다. 당국은 라하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It's going to rise. It will certainly be the worst natural disaster Hawaii ever faced. It may be the worst fire that America ever faced by the time it's done.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자연 재해에 대비해 설치해둔 400개의 사이렌 경보기는 전혀 울리지 않아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I hear there no sirens went off, nothing. We just had to know that ourselves. It was fight or flight with no warning whatsoever. 전력회사가 송전 차단을 하지 않아 불길을 더 키웠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와이 95%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전력 차단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정부의 느린 구호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를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구호품은 보이지 않고 주민 스스로 생필품을 조달하는 등 불편함을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농업과 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에서도 뜨겁기로 유명한 이라크 남부에 있는 대취하자 농장입니다. 이곳 농부들은 50도에 이르는 폭염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질수록 대취하자가 빨리 익고 생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احنا ننتظر الجو الحار على احر من الجمر مثل ما يقولون هذا بالمصطلح العام بينما اكو ناس تتاثر بدرجات الحراره المرتفعه يعني اكو ناس ما تريد درجات الحراره المرتفعه باعتبار سوء الاحوال الجويه. 하지만 이런 폭염에 삶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2만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중해에서는 이미 7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성게, 홍합, 오징어 등 토종이 사라지고 외래종이 늘면서 어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أكيد التغير المناخي بيأثر على صيد سمكنا نحن لأن حتى في كتير أنواع من السمك اللي عنا انفقد من عنا ما عاد موجود. 페루 남부 태평양 연안의 어민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통상 17에서 19도이던 해수 온도가 엘니뇨의 영향으로 26도까지 오르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Por lo menos será un promedio de 40%, 30-40% está reduciéndose. 그런가 하면 지금 겨울철인 칠레는 영상 15도를 넘는 게 드문 일이었는데 30도까지 급등하고 산 위의 적설량마저 줄어들면서 겨울 스포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는 2도나 높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아침까지도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 광주는 2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대구와 부산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영동 지방의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어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훈련 정례화 등 세 나라의 안보협력 골격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며 이와 별도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출국해 1박 4일간의 해외 일정에 나서며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과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각각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중국 측 초대로 이뤄진 회동에서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소개했고 중국 대사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부실 준비와 운영을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뻘밭 대참사라며 전임 정부와 전북도를 몰아세웠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뻘밭을 잼버리 행사장으로 선정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며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돌렸습니다. 지난 2017년 유치 이후 5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배수 등의 문제 전라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었습니다. 행사장 용지 개발을 2020년까지 마쳐야 했지만 당시 12% 수준에 불과했고 기반 시설은 1년 전까지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준비 부족 사례를 조목조목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북도가 잼버리 핑계로 SOC 예산 11조 원을 받아갔다는 주장에 이어 대회 관련 계약 10건 중 7건은 수의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바뀐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 탓을 하느냐며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행사장 선정 지적에 대해선 새만금 결정은 박근혜 정부서 했다. 준비 부실 논란엔 예산 대부분이 현 정부에서 투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2022년에 398억, 그리고 올해 617억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폭염과 해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예산을 여가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하고 고성이 오고 가면서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파행 책임을 국회 국정조사에서 가리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만 할 거라며 감사원 감사나 국무조정실 감찰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잼버리 부실 개최로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는 국민적 한탄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공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나흘 만에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무관은 논란이 된 표현은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면서 직장이나 직급을 내세워 담임 교사를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결국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과 학교 측에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논란 이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왕의 DNA를 언급한 해당 표현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전달해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며 미처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A씨는 발달이 느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을 알게 돼 부모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담임교사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이 내려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옮겼고 이번 논란으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가 담임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교권 추락과 갑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편 A씨는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등교사 노조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유서를 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학교장과 교감 등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닷새 뒤 자신의 직위를 아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무더위 속에 찜통 비행기를 탔다가 환자가 속출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점검을 나가봤더니 취재 당시 에어컨 결함을 해소했다던 항공사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는 승객들. 무려 38도가 넘는 찜통 같은 기내 온도. 비정상적으로 고온인 하이에어 항공기 기내에서 환자가 속출했다는 YTN 보도가 나간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력을 급하게 살펴본 결과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외부에서 에어컨을 공급해주는 차량 일부가 고장으로 일주일째 가동을 멈춘 겁니다. 취재 당시 에어컨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고 결함을 해소했다던 회사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동식 에어컨 장비를 구비하고 매일 에어컨 성능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체는 즉시 이동식 에어컨 장치를 마련해 김포공항 지상에 대기 중인 비행기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호소가 여전합니다. 반대전적이 몇 번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온도가 38.1도. 체감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숨을 못 쉴 정도? 손님들이 말하는 거는 산소가 나오냐고. 안전감독 관계자는 운항 중 고온으로 승객들이 불편해하면 다시 점검해야겠지만 지상에 대기 중일 때는 복사열에 취약한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많다 보셔서 그런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직접 타고 와서 계속 같이 이행 활동을 해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YTN 양일혁입니다. 잇따른 횡령 사고로 지탄받고 있는 은행권에서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몰래 계좌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은행 직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비위입니다. 증권 업무를 대행해온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 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2년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66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미리 주식을 사두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을 썼습니다. 연루된 직원만 10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에게 정보를 받은 가족 지인이 챙긴 차익도 60억 원이 넘습니다. 실적을 올리려 고객 몰래 계좌를 만든 은행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까지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불거진 건데 금감원은 즉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구은행이 지난 6월 말 관련 민원을 받아 자체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내부 감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사전에 잡아냈어야 되는데 내부 감사 시스템의 허점으로 잡아내지 못한. 금융당국은 은행 핵심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노르웨이 유명 산악인이 신기록 욕심에 죽어가는 짐꾼을 버리고 등반을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명 위협까지 받게 된 이 산악인은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이 비극의 진실은 뭘까요?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산악인 크리스틴 하릴라와 네팔인 셰르파 등 일행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릴라는 셰르파와 함께 지난달 27일 히말라야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높이가 8,000m 이상인 산 14개를 석 달 하루 만에 등정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I don't think I will climb any 8,000 meter for a while. I have done 8,000 meter in total, so I think I have done my part. 신기록 달성의 기쁨도 잠시 하릴라는 비정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릴라 등 등반가들이 K2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짐꾼을 지나치는 영상을 봤다며 오스트리아 출신 산악인이 언론의 말에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릴라는 이에 대해 매달린 짐꾼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We were there when he fell in the dark. It was many hours before this was filmed, and we tried for hours to save him. 또 눈사태가 일어나는 보고를 받고 나머지 팀원들 체크를 위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일행인 카메라맨이 남아 짐꾼을 돌봤지만 산소가 부족해져 그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hile me and Lama continued to check if the fixing team were okay, and there were avalanches there, and we got a message on the radio that they had problems.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살해 협박까지 받은 하릴라는 자신 홈페이지에 뒤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 짐꾼이 도움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재차 해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알프스 빙하가 속속 녹으면서 산악사고로 실종된 이들의 시신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마터호른에서 스키를 타다 실종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지난 12일 발견됐습니다. 마터호른은 남부 체험하트 부근의 최고 높이 4,478m의 알프스 봉우리입니다. 경찰은 더운 날씨 속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실종된 남성의 시신과 소지품이 발견됐으며 헬기를 동원해 유해를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톡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 가게 된 60억 달러는 대리전쟁과 테러, 핵폭탄 염원을 지탱할 것이라며 이란으로 들어가는 동결 자금을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60억 달러에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돈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며 몸값이라는 주장은 우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날아온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잇따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방공망이 드론을 탐지해 파괴한 시점은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쯤으로 사상자나 파괴된 시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현지 시간 10일 93명으로 불어나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피해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와이주 라하이나 카운티는 마우이 섬 등을 덮친 산불 닷새째인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자가 최소 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대 여러 왕조의 수도였던 산시성 시안에서 최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숨진 주민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안시 창안구 웨이츠핑촌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현지 당국은 2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19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